이 책은요, 막장 같은 사랑이 아니고요, 막장에서 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마실 시간에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은 제리미날이에요. 제리미날은 1885년 소설이고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가 썼어요.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 북부의 어느 도로이고요. 날씨가 추운 한밤중이에요. 20대의 청년 에티엔이 있는데요.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갈 데도 없어요. 멘붕이죠, 이건. 그런데 마침 딱 탄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탄광에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에티엔은 광부가 됩니다. 그런데 광부가 되어서 탄광촌에서 살다 보니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일은 너무 힘들고 받는 돈은 너무 적고 에티엔은 점점 분노가 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런 선택을 하긴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에티엔은 이상주의자거든요. 정의롭지 않은 것, 불공평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노동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탄광에서 불행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난 것도 속상한데 탄광회사에서는 이걸 노동자 탓을 하는 거예요. 원칙을 안 지켜서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조건까지 바꿉니다. 근데 그게 결국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였던 거죠.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시했던 에티엔을 막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결국 상황은 파업 사태로 가고요. 파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끼리의 갈등도 심각해져요. 싸움이 벌어지고 군대까지 동원되고 아주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에티엔은 이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폭력은 안 돼요 라고 외쳐보지만 소용이 없고요.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소설이 굉장히 비장하고 어둡게 느껴지죠. 근데 그게 전부라면 제가 이걸 추천할 수가 없죠. 이 소설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티엔과 카트린의 사랑 이야기예요. 에티엔이 처음에 탄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남자에게 일을 배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체구도 작은데 너무 요령있게 일을 잘해서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남자 옷을 입고 일을 하던 16살의 소녀 카트린입니다. 카트린은 원래 천성이 친절하고 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참 에티엔이 고생하는 걸 보고 성심성의껏 일을 가르쳐줘요. 에티엔이 조금 잘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해져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날 무렵에 에티엔은 카트린이 여자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에티엔은 근데 딱 하루 일을 해보고는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 이 탄광일이라는 게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탄광촌을 나와서 들판을 걷는 동안 뇌리에서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초롱초롱한 카트린의 두 눈동자였습니다. 결국 에티엔은 다시 탄광촌으로 돌아가고 정식으로 광부가 된 뒤에 하숙집을 구하는데요. 그게 누구네 집이겠습니까? 카트린의 집이었던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워낙 집이 좁은 데다가 가족도 많아서 네 방 내 방 구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옷도 막 옆에 있는데 갈아입어야 되고 잠자는 모습까지 봐야 되고 너무나 불편하지만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카트린에게는 샤발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카트린은 남친이 있는데도 에티엔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모든 게 샤발의 일방통행이었죠. 아무튼 샤발은 에티엔이 신경 쓰여서 카트린을 억지로 집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둘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카트린이 가버린 뒤에 에티엔은 홀로 외로운 처지가 됩니다. 외로우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해보니 지금 자기가 광부로서 처해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엔은 책도 찾아서 읽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카트린을 데려간 샤발이 문제가 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 탄광촌의 소문난 문제아였거든요. 그래서 에티엔이 막 인기가 높아지고 탄광촌의 셀럽이 되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에티엔이 뭔만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샤벌도 괜히 그런다기보다는 카트린과 에티엔 사이에 뭔가 있다는 그게 싫었던 거겠죠. 아무튼 에티엔과 샤발은 카트린을 사이에 두고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그 싸움의 최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원래 막장이라는 단어가 탄광갱도의 가장 끝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갔다는 비유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막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에티엔과 카트린의 사랑은 너무 순수해서 막장 같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저 막장 안에서 핀 사랑이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기에 막장은 너무나 불행한 장소였던 거죠. 이 책은 여러 가지 비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티엔과 카트린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르미날은 노동자 계급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최초의 소설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뭐랄까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제르미날이 1885년에 출간되었는데요. 그 앞뒤로 어떤 소설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1877년에 나왔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 1880년,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제르미날과 같은 해인 1885년, 그리고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1886년에 나왔어요. 보시면요, 다른 소설들은 주로 개인적인 사건이나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을 다뤘는데 에밀 졸라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명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아주 정면에서 다뤘죠. 이 소설의 제목이 제르미날인데 그 어원이 새싹이래요. 아마 작가가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에티엔의 순수한 이상이 새싹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40년 전의 소설이거든요. 지금 과연 어떤가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 건가요? 좀 뭐랄까 에밀 졸라한테 좀 부끄럽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에밀 졸라는 1840년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사망은 1902년, 당년 62세의 나이였습니다. 에밀 졸라의 작품들 중에 루공 마카르 총서라는 게 있거든요. 1871년부터 1893년 사이에 쓰였고요. 이게 무려 20권이에요. 22년 동안에 20권의 장편소설을 쓴다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이 소설들은 루공 가문과 마카르 가문 사람들의 일대기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제르미날이 20권 중에 13권이고요. 7권의 목로주점, 9권의 나나 같은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들로 당시 프랑스의 사회상을 포착하려고 했다고 하죠. 각 소설들이 이야기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데 인물들이 혈연관계로 얽혀 있어요. 제르미날의 에티엔과 나나의 주인공인 나나는 남매지간이고요. 목로주점의 주인공은 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에밀 졸라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로 또 유명한데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프랑스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에밀 졸라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신문에 실은 게 문제가 돼요. 이걸 계기로 프랑스 사회는 양편으로 갈라져서 아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죠. 그래도 나중에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에밀 졸라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사주에서 벌어진 암살이라는 증언이 나와요. 어쨌든 에밀 졸라는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렸다고 하죠. 거기에 프랑스의 광부 대표단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에밀 졸라의 무덤 주위를 돌면서 제르미날, 제르미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Germinal, germinal. 일단 제르미날은 요즘 사람들이 읽기에도 재밌는 소설이에요. 탄광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 심지어 폭력적인 장면, 액션 장면 이런 걸 너무 박진감 있고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작가가 이 소설을 쓰려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탄광촌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탄광 내부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데 읽다 보면 내가 그 안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아,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너무나 다행이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저절로 듭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다채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장한 이야기지만 남녀 주인공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서브 캐릭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본가 계급의 생활상도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노동자 계급과는 거의 다른 우주에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그 둘 사이의 대비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다른 소설들은 물론이고 요즘 소설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